미국과 중국이 외교 수장 사이에 첫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바로 이번 5일 미국 국무부가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 첫 전화 통화에서부터 블링컨 장관과 양제츠 정치국원은 신경전을 벌이면서 충돌했습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거론하면서 중국을 압박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홍콩 문제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면서 중국은 버마의 군사 쿠데타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 해협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약화시키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에 책임을 묻고자 미국의 동맹들과 협력하고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그런데 양제츠 정치국원 역시 이에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양제츠 정치국원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가 걸린 문제라고 맞서면서 홍콩 등 모든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이어 양제츠 정치국원은 중국은 미국이 일정 기간 동안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중국과 미국은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중국을 모독하는 어떤 시도도 실현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 더욱이 지난달부터 미국과 중국은 미묘한 신경전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서 중국이 먼저 미국의 손을 내밀며 다가간 바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화상으로 개최된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다자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작은 서클과 새로운 냉전을 만들어 타인을 제재하고 고립시켜선 안 된다며 선택적 다자주의가 우리의 선택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 주석의 연설은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경고이자 화합의 메시지였죠.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중국 압박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1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예산평가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해양 보급로를 집중 공략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국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원양 함대와 해상 통신망 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러한 주장을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런 계획들이 미국 학계에서 나오는 것 자체로 현재 미국 내 대중 견제 분위기가 트럼프 행정부 때와 버금가는 수준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예상보다 강력한 대중국 견제 정책을 예고하자 최근 중국은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러 연합 계획을 검토하는 등 올해 들어 더욱 가까워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중국을 무기 통제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러시아를 포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3일 미국이 러시아와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인 뉴스타트 연장 협정에 서명하면서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현대화되고 성장하는 핵무기 위협을 줄이기 위한 무기 통제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은 러시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미얀마 사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특히 친중 성향을 보여온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미얀마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다 중국의 해양 확장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다만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를 압박할 경우 중국과의 결속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양제츠 정치국원과의 통화에서 블링컨 장관이 미얀마 사태를 콕 집어 거론한 건 역시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중국과 처음 접촉을 시작한 가운데 향후 미중 간 갈등이 당장 해소되지는 않을 것은 분명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 외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미중 간 균형 외교가 코로나19 백신 논란으로까지 퍼진 상황입니다. 먼저 이번 7일 김승호 주 상하이 한국 총영사는 홍콩 SCMP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줄에 가장 앞에 선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어 김 총영사는 중국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신뢰한다면서 중국 당국이 자국 내 한국인들에게 백신을 제공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주저하지 않고 먼저 맞겠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는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여전히 큰 신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뉴욕타임스는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의 배송이 지연되고 중국 당국이 백신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일부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산 백신의 면역 효과는 당초 90% 이상으로 알려졌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보다 한참 못 미친 6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근에는 중국산 백신의 면역 효과가 50%를 겨우 넘는 수준이라는 해외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등 중국산 백신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중국에서 가짜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어 유통하던 일당이 대거 붙잡히면서 중국산 백신에 불신하는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지난 2일 중국 신화통신이 중국 당국이 백신 관련 범죄를 단속한 결과 80여 명을 체포하고 약 3,000회 분량의 가짜 감염병 백신을 압수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긴급 승인해 중국 내에서 접종 열풍이 시작되던 지난해 9월부터 가짜 백신 제조 일당은 해외에 가짜 백신을 수출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 최근 뉴욕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앞세워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려 하고 있지만 배송 지연의 약효에 대한 논란까지 겹쳐 역효과가 나고 있다고 평가했죠.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화이자나 모더나 등 미국산 백신을 구입하지 못한 국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국산 백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산 백신을 신뢰할 것이라는 김승호 총영사의 인터뷰에 대해 SCMP도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전략적 동맹인 미국 사이에서 관계를 잘 관리하고자 하는 한국 측의 폭넓은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SCMP 보도와는 다르게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승호 총영사는 SCMP 기사에 나오진 않았지만 해당 인터뷰에서 저는 백신 공급은 중국 정부의 결정이지만 세계보건기구의 규정대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각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백신 접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중국 정부가 WHO 규정을 따를 것으로 믿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김 총영사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중국산 백신에 대한 개인적 신뢰도 평가와 관계없이 최소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우리 한국민에게 중국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 이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신뢰관계를 다지는 등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행보와는 별개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더욱이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미중 갈등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중 갈등과 양상만 달라질 뿐 강도는 오히려 더욱 세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최근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최근 미국이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미국 B-1B 전략 폭격기를 75년 만에 인도에 착륙시키면서 강력한 대중국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7일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따르면 엘즈워스 공군기지 소속 B-1B 폭격기 한 대가 지난 3일 인도 벵갈루루 기지에서 열린 에어로 인디아 에어쇼에 참가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에어쇼 참가가 목적이긴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강화하는 상황인데다 B-1B 폭격기가 착륙한 국가가 인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행동으로 볼 수 있죠. 실제로 이에 대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미국의 폭격기가 인도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 땅을 밟았다며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자평했는데요. 특히 인도 공군과 합동 비행을 이끈 미군의 마이클 패슬러 중령 역시 우리 폭격기가 처음으로 인도 공군과 통합 비행을 했다며 오늘은 미국과 인도의 파트너십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인도를 중국의 영내 세력 확장을 견제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인도 등이 포함된 쿼드 참여 국가들은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6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호주와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의 첫 정상회담을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방안이 조율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교도통신은 쿼드 4개국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향한 협력 등이 의제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쿼드 외무장관 회의는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에서 두 차례 열린 바 있지만 정상회담이 개최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죠.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 쿼드 회원 국가들의 정상들이 회담을 개최하게 되면 크게 경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쿼드를 의식한 중국 역시 군사력 결집을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최근 시진핑 주석이 춘제를 앞두고 중국 서남부 구이저우 성에 있는 공군 부대를 시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맡고 있는 시 주석은 지난 4일 부대 시찰에서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를 대표해 인민해방군 전 장병을 격려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강조했는데요. 특히 시 주석은 정보전에 쓰이는
있는 특수목적기 내부를 둘러본 뒤 첨단 장비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내고 맞춤형 훈련을 강화하며 전투력 업그레이드를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 주석은 실전화 군사훈련을 강화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결국 이 같은 발언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중국 역시 미국의 군사 움직임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양국이 신경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를 가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당선 축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과 대결을 피하고 세계 평화를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아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별다른 화답을 하지 않았죠. 이후 미중 간 갈등 양상이 이어진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다른 나라 정상들과는 달리 축전을 보내지 않는 등 냉랭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외교수장 간 첫 고위급 접촉을 통해 민감한 사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뒤 정상 간 통화에서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양국 정상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한 계기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퇴임한 베테랑 외교관을 기후변화 특사로 재기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기후변화 문제가 양국 소통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CMP도 기후변화 특사에 내정된 전 중국 기후변화사무 특별대표에 대해 미국을 향해 외교 채널이 여기에 있다고 알리는 분명한 맞춤형 인사라고 분석했죠.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특사로 내정된 존 케리 전 국무장관 역시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통한 미중 양국의 대화 분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국제사회에 관심이